예, 국민의힘 상황 그야말로 바람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시고. 자, 일단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재판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4, 5차 가처분 심리나 재판부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였죠. 의원님 이 국민의힘 요청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마음은 이해하는데 국민의힘의 마음은 이해하는 당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예. 이준석 대표를 뒤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저런 당 이유로 안에 오히려 예.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제가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가서 또 심리에 가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주장을 했다고 또 바깥에 많이 알려서 예. 그 보도가 났는데 곧바로 당사자 적격이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또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당사자 적격 문제를 이미 판단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판사님한테 가서 당사자 적격 없는데 왜 쉽게 말해서 이거 소송 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왜 그 재판해 줬느냐 이렇게 드자비를 하니 그 판사님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판사님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해봤자 예. 그게 이제 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보통 거의 수석 부장판사가 담당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이제 판사님 연세가 드셔서 아드님이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그 그렇죠. 아드님이 어떤 로펌에 소속이 변호사. 되어서 변호사를 하면 그 로펌이 제기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피하게 돼 있어요. 아하.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별도 재판부를 하나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는 것이고 더 아유. 나가서 동창이 있다. 전조혜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니까 서울대 동창이자 연수원 서울대 동기인가 뭐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부당하게 전조혜 의원을 봐서 우리를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 바꾸는 우리한테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진짜 의견을 끔찍한 내신 건데 비대위네요. 그분이 그래 생각했겠죠. 봐줄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대신해 준다고. 황장수 수석 네. 부장판사께서 봐줄 네. 생각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좀 애처로운데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근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구나.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달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가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한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제 검사 출신이시도 하시고 어떤 법률가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 의원님처럼 판단하시는 분이 없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뭔가 이해가 안 돼요. 당이 요즘 보면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나사 하나 빠졌어요. 정상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예. 뭔가 좀 불안해요. 아하.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선거하는 과정, 원내대표 선거하는 과정부터 예. 또 소송에 응하는 과정 또 그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여는 것조차도 지난 18일에 넣었던 것도 차라리 28일 그 원래대로 아니 28일이라고 그 고지를 하지 말든지 그 전에 네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열어서 이준석 대표님을 또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사실 뭔가 이게 좀 나사가 빠져도 많이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같이 야당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개입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글쎄요 대통령실 보니까 뭐 제가 보니까 영빈관 예산도 모르고 뭐 예.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던데 진짜. 예. 그걸 또 공개하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저는 그분 얼굴은 꼭 보고 싶어요. 대통령실도 몰랐다. 수석도 수석도 몰랐다. 몰랐다. 이거는 실무진끼리 해서 예산을
뭐 그 다음은 좀 애매하게 해서 예. 대통령이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없어요. 예. 그러면서 수석도 모르는 예산인데 이게 음. 워낙 필요하다는 실무진들의 판단으로 예산이 통과됐다. 뭐 저 올려졌다. 편성돼서 결국은 그러면 이게 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그 부수한 국무총리, 서명한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고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아마 언론에 공개한 분은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워낙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저 예산을 올린 것이지 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유로 만든 것 같은데 결국은 정말 참 한심한 형국이 됐죠. 그걸 누가 기한하고 또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해져야 되는데 뭐 국회에서 뭐 총리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 답변 듣기 전하고 후하고 정보량의 차이가 없어요. 뭐 신문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 국무총리께서 근데 정말 그분이 이게- 분명히 서명을 했을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예산서 서명해야죠. 그러니까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항목은 굉장히 민감한 항목이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런 감각 자체가 없었다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사를 해봤지만 사실 예. 뭐 그 예산의 세 방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 예산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저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예산은 반드시 보고를 하고 또 해야 되죠. 하긴 또 이 청와대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업무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국무총리에게도 논의가 안 됐을 가능성 안 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의원님? 그걸 그래 국회에 와서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국무총리께서. 나는 이거 관여한 적이 없고 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관여하기도 싫어요. 이런 표정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그분이 총리를 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실제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 합참 같은 경우는 2천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누가 컨트롤 타워인가. 아니 뭐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나사가 빠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그 대통령실이나 분들이 그 안에 국무총리나. 계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아하. 한번 그 만나보고 결국은- 싶으신 거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점점 더 그 궁지에 몰고 대통령을 자꾸 그 어려운 국면에 노출시키는 거죠. 대통령실과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도 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국무총리가 약간 뭐랄까 옛날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분이 이제 심지어는 그 실무자들 괴로웠다 그러잖아요. 너무 질문을 많이 너무 하니까. 질문이 많이 하고 막 몰아세우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뭐 악명이 높았다 그러던데 그렇게 딱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분이 무슨 약간 바지 총리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죠? 그 총리는 그냥 바지로 세워놓고 뭔가 중요한 결정은 딴 데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언론에 보니까 바지 총리는 아니고 신문 총리라고 나오던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가 28일에 있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지연 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연 전술 쓸 사람은 아마 국민의힘 내에는 없을 거예요. 하루빨리 좀 처리하고 싶지. 아, 지연 전술 그건 아니다. 지연 전술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윤리위를 소집하는 문제는 사실 윤리위는 공정성,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다른 분들 징계라면 모를까 그래도 직전 당 대표로서 또 본인이 극렬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지금 뭐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의 손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굳이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을 당겨서 하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저는 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공정성에 또
문제가 있는 의문을 것처럼. 갖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죠.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된 것도 역시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사실은 뭐 8월 달에 8월 13일 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아예 세게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격앙된 상태에서 어떤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뭐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나 지금 현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예단을 갖게 되는 거죠. 국민도 이제 국민이지만 법원이 저런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저것도 들고 와서 윤리위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어필을 하면 법원도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뭐 아주 공정한 분들이니까 정말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할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제 윤리위가 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의총에서 막 징계 결정을 한 것을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윤리 부위원장이 저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법원에 다 들어가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사들이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윤리위원이 사퇴를 했으니까 유상범 그 점을, 의원? 예, 예. 책임지고 사퇴를 했으니까 조금 뭐 약간의 불똥 튀는 것을 차단했다고 본인들은 믿겠지만 국민들은 좀 다를 테고 그러나 법원이 사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아무리 뭐 판사님이 특이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결론을 바꿔서 판결문을 거꾸로 쓰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본인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겠죠. 판사가. 예.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 시스템상에서는 앞으로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른바 그 당의 주류가 되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치거나 이럴 때 심지어 대표마저도 최고위원 네 윤리위원을 명이. 이용해가지고 몇 개의 발언들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 발언에 대한 자기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삼아서 징계를 해버리고 쫓아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발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을 도와주지는 않고 당에 아주 큰 그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가장 촉진하는 지금 선두에 선 분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그런 인식 그렇게 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밖에서 볼 때는 일단 싸움을 건 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말을 잘못한 것도 이분들이 굉장히 더 많고 질문 그다음에 판단이. X 뭐 그 X 저 X 한 분도 지금 징계를 안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식의 주관적인 판단들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그 판단이 마무리해 주세요. 달리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시스템화가 되니까 네, 의원님. 저는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당에 제가 2003년부터 제가 정당에 입당해서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 지금까지 온 역사적인 사실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사실이 있고 지난번 특히 징계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틀어서 보고 징계를 하려는 것이지 뭐 몇 마디 말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 유리창 깨고 하면 그건 뭔가 좀 다른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